잘못을 했잖아요, 지금. 뭐 최상병 사건 때도 그렇고 누군가 잘못을 했는데 잡혀가는 사람이 없어. 지금 이 내란 선동죄를 지금 이 사람 이렇게 했는데 뭐 청문회에 끌려 나와갖고 뭐 욕만 처먹고 있지. 아니 뭐 안 잡혀가요. 이 내란을 일으켰는데 왜 아무도 안 잡혀가지? 이거 채널이 날아갈 거 각오하고 영상 다시 찍는 거예요. 원래는 조금 더 강하게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마음도 가다듬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실 어제 이 영상을 제작을 했었어요. 집에서 영상을 제작을 했었고 이제 업로드까지 다 했다가 이제 조금 고민을 한 끝에 그냥 업로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업로드 다 해놓고 그냥 내렸어요. 이제 게시를 하려고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사실 음악적 컨텐츠 외에 기타와 관련된 컨텐츠 외에는 이제 거의 올리지 않으려고 했었고, 뭐 아무리 주변에서 뭐 재미있는 일 뭐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냥 기타와 관련된 거, 음악과 관련된 거 아니면 이제 가급적이면 업로드를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인 그런 색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지금까지 채널을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며칠 전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터졌죠.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실시간 뉴스를 켰어요. 이게 진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이게 진짠가? 네. 그 계엄령이라는 게 저는 어렸을 당시에 집에 5.18 그 사태 그 다큐멘터리 비디오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 5.18 현장에서 사람들이 정말 구타당하고 총에 맞고 시체가 뒹굴고 이런 그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그런 광주 사태의 비디오가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린 초등학교 나이 때 그냥 뭣도 모르고 집에 그냥 비디오가 있으니까 그걸 봤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굉장한 충격이 있었죠. 이게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이제 부모님께 이제 그런 5.18 사태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또 받았고 그랬는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났다고 해서 굉장히 겁을 먹었고 이게 정말 심각한 일이구나라는 거를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 영상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 음악가 그리고 특히 기타 치시는 분, 저는 기타리스트니까 기타 치시는 후배분들이 이제 뭐 중고등학생분들이면 아직 어리지만 뭐 대학생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훗날 성인이 되었을 때 아니면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이 정치가 혐오스럽고 나와 관련이 없는 것 같고 뉴스를 접하면은 모든 정당들이 정말 다 삽질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나라를 말아먹는 것 같고 정말 뉴스만 봐도 암이 걸릴 것 같아갖고 피하고 싶다고 절대로 피하시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악을 한다고 해서 어떤 사회와 동떨어져서 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좀 중요성을 여러분들께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좀 바탕으로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먼저 그 광장에 다녀오신 분들 추위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한 국민으로서 비록 한국에 있진 않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누구라고 언급은 안 할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까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기타리스트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을게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는데 모 대통령을 마구 비난을 하면서 Somewhere Over the Rainbow를 주구장창 연주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막 그 모 대통령이 막 세금을 막 어떻게 쓴다 막 욕을 막 퍼부어 가시면서 뭐 에이볼루스 즉흥으로 하시면서 또 뭐 세금 욕을 막 하시고 하시는데 최근에 윤 대통령이 뭐 와이프 사건부터 시작해서 최상병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오버 더 레인보우 치면서 좀 이렇게 투쟁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그쪽 분이신가? 저는 좀 윤도현 아저씨처럼
이럴 때 정말 우리 뮤지션들도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워낙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셨던 그게 떠올라가지고 혹시 이렇게 좀 치우친 분이신가, 아니면은 정말 이런 시대에 그때는 잘못했으니까 비난하고 지금도 또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비난을 하고 하시는지, 아니면 지금은 오버 더 레인보우 안 치고 안 나오고 계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예, 너무 좀 그랬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분이 좀 굉장히 좀 불편했는데, 예, 이번 일을 통해서 혹시 또 오버 더 레인보우 치시고 또 이렇게 하신 게 있나 궁금했습니다. 짧게 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저도 이제 20살 초반 때 잘 몰랐어요. 어렸고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근데 그때 막 탄핵하려고 그랬었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도 막 탄핵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뉴스만 보면 계속 노무현 대통령 욕을 하니까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줄 알았고, 근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 혜택을 받은 게 뭔지도 모르고, 그때 환율이 1,000원이 안 됐어요. 1달러에 1,000원이 안 돼서 그때 그때 미국 가서 테일러 기타를 얼마에 굉장히 1,700불짜리 기타를 굉장히 저렴하게 사왔던 기억이 있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잘했던 업적들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언론에서 막 욕을 하니까 진짜 너무 못하는 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 대통령으로 그 이모 씨를 제가 좀 지지를 하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모 씨가 뭐 저도 교회도 다녔고 이모 씨도 교회를 다닌다는데 뭐 교회에서 뭐 잘한다는 평판도 뭐 있다 그러고, 아무튼 서울시장으로서 좀 뭐 그렇게 잘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걸 보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줄 알고 제가 그래서 그 대통령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얼마 있지 않아서 제가 유학을 가게 되는데, 유학을 결심을 하죠.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이 서포트를 못 해주시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순수히 제가 이제 모아놓은 그런 돈으로 유학을 갔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유학을 준비하면서 토플 시험을 봐야 돼요. 학교에 토플 점수를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토플 시험을 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환율이 심상치가 않아요. 환율이 왜 이러지? 뉴스에서 환율 기사가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갑자기 환율이 1,100원, 1,200원, 1,250원, 1,300원 막 이렇게 폭등을 하면서 결국 굉장히 비싼 돈으로 토플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환율이 1,800원 막 이럴 때 유학을 옵니다. 여러분들 쉽게 계산 한번 해보시면 돼요. 미국 달러로 1,000불이 이제 환율이 1,400원일 때, 1,200원일 때와 1,600원일 때 이 갭이 얼마나 나는지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시면은 엄청나게 피부로 와 닿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이모 씨를 지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릅니다. 유학으로 오면서 정말 그 모아놨던 돈이 환율을 하면서 반토막이 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으면서, 아,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무지하고 관심이 없으면,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볼 줄 모르면, 아, 내가 이렇게 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환율은요, 우리와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많은 악기들이요, 미국에서 수입되는 거 아시죠? 뭐 다른 악기든 빼고, 저는 기타리스트니까 오늘 기타만 얘기를 할게요. 기타, 이펙터, 앰프, 뭐 음향 장비들 미국에서 엄청나게 수입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직구를 좀 해드릴까 하다가도 몇 번 망설이게 되는 게 이 환율 때문에 그런 건데, 자, 환율이 1,200원일 때와 1,400원일 때 계산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략 톤 팬더의 톤 마스터 프로가 1,200불 정도 하거든요. 자, 1,200불을 환율이 1달러에 1,200원이라고 계산을 해보면은, 네, 144만 원이라고 나오거든요. 144만 원인데 환율이 1,400원으로 오르면은 168만 원, 20만 원이 비싸집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그 이야기하시는 제임스 타일러 기타 있죠? 자, 제임스 타일러 기타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제임스 타일러 기타가 요즘 평균 한 7,000불 하거든요. 자, 7,000불을 1,200불로 계산하면은 84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1,400원으로 계산을 하면 980만 원으로 뜁니다.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우리가 구매해야 되는 악기값도 같이 올라가게 돼요. 이게 지금 이제 한국에서 악기를 수입하는 회사들이 이게 좀 이윤 창출을 위해서 좀 비싸게 파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환율이 오르면은 그분들이 수입하는 그 금액의 달러기 때문에 그 악기 가격이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정치가 나랑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이게 정치권에서
또 이런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환율이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악기값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50원, 100원만 환율이 팍 뛰어도 악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 걸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는 뭐 야당 여당을 떠나 가지고요, 딱 어떤 심플하게 하나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잘못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란이라는 죄를 일으켰어요. 지금 명분이 없는 하에 뭐 말은 그렇게 했어요. 뭐 종북 세력이 뭐 국가를 침몰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고, 그 세력이 누구냐고, 뭐 그냥 말로만 그러지 말고 뭐 누구냐고, 민주당이 그런 종북 세력이라고? 뭐 그럼 잡아가던가, 뭐 그것도 아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내란을 지금 일으켰는데, 최상병 사건 때도 그렇죠. 지금 김건희 사건도 그렇죠. 아니 잡혀간 사람이 없어요. 잡혀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청문회 나와서 질문에 대답만 할 뿐이지, 아니 왜 아무도 안 잡혀가냐고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엉뚱한 사람만 그 박정훈 대령님처럼 엉뚱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최상병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사기에 연루가 되어서 그 주식으로 여러분이 혹독한 피해를 입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이렇게 아무도 좀 처벌을 받지 않고 있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뭐 이 당이 잘했네 저 당이 잘했네가 아니고, 이렇게 지금 대통령이 잘못을 했는데 무책임하잖아요. 최소한 투표하는 자리에는 있어야죠. 그런데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왜 그럴까? 그들은 그냥 우리를 개돼지로 아는 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내가 아무리 너네가 밉지만 민주당은 안 찍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 믿는 거라니까요. 누가 나와도, 정말 동네 개가 나와도 찍어준다고 하잖아요, 특정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민주당을 너무 싫어하니까 너네를 찍을 바에는 차라리 우리 동네 개를 찍어주겠어,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당하고도 왜 학습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습 차원을 떠나서 그냥 내가 그냥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사람이라면은 뭐 학습이 돼야 되겠지만,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뭐 죽기보다 싫다는데 어떡해요.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 한 국가가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서론이 길었는데 이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뭐 이 영상을 편집을 해서 아마 이 얘기를 앞에 붙이는 게 차라리 좋을지도 모르는데, 정치와 그런 정치 시스템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뮤지션으로서, 기타리스트로서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뭐 이런 쪽으로 뭐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고 지식이 또 뭐 해박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전달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인생의 조금 선배로서, 저도 이제 나이가 40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경험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린 뭐 중고등학생 아니면은 뭐 대학생 여러분들께 왜 투표가 중요한지, 그리고 이런 사회 시스템이나 정치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많은 거 없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음악은요, 기본적으로 클래식 음악의 그 뿌리를 쫓아 올라가다 보면, 사실 그 클래식 음악은 누가 들으려고 했었던 음악이냐면은 왕이나 귀족들이 즐기려고 했던, 들으려고 했던 음악이에요. 그래서 그 작곡가들이, 연주가들이 그들을 위해서 연주를 하고 곡을 만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뭐 궁정음악 뭐 이런 거였는데, 그 왕과 귀족들이 어떻죠? 다 여유가 있고, 재력이 있고, 그래서 서포트도 해주고, 그래서 그 음악 즐기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시대로 와서 우리에게 접목을 시켜본다면요, 우리가 하는 음악을 누군가 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방에서 나오지 않는 방구석 기타리스트라고 하면은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별로 상관은 없지만, 내가 뮤지션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을 했고 내 직업을 기타, 음악으로 결정을 했다면, 이제 우리가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세션을 하든지, 뭐 내가 팀을 만들어서 하든지, 아니면 내 스스로가 뭐 뮤지션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음악적인 활동을 나와서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의 음악을 누군가가 들어주고, 그렇죠? 서포트를 해주고, 좋아해주고,
관심을 주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음악을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관심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자, 사람들이 우리의 음악을 들어줄 사람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여유가 없잖아요.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에 그런 경제적인 생활에 얽매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이 생활에 여유가 없다 보면은요, 그런 음악에 신경 쓰고 음악에 투자하고 이런 문화 생활에 금전적인 투자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공연을 해요. 내가 세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 팀이 공연을 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의 공연을 보러 와줄 사람이 많지 않아진다는 얘기로 이게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 그 어른 아니면 아이들, 그 가정이 행복하고 여유가 있고 해야 우리가 공연을 보러 갈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서 티켓도 구매를 하게 되고 음원도 사게 되고 이게 되는 건데, 당장 내가 생활에서 막 회사에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고 일자리 알아봐야 되고 그 스트레스를 받고, 근데 그 음악 하나 들을 여유도 없고, 근데 공연 티켓 하나 사려고 하면 얼마예요? 막 5만원, 7만원, 10만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써가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을까? 이런 여유가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음악을 찾아주고 들어줄 사람들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잘 사는 이유가 이 음악과 이렇게 연관이 있어요. 국민들의 삶에 좀 여유가 있고, 음악으로 좀 즐길 수 있는 미술품, 뭐 이런 어떤 그런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우리의 삶에, 국민들의 삶에 이게 좀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의 삶이 너무 팍팍해지다 보면은 그 피해를 우리가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지금 미국을 보면은 뭐 한국이랑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미국도 잘 사는 분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 뭐 중산층 여러분들, 뭐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보다는 이런 사회적으로 뭐 회사 문화도 그렇고 조금 더 여유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연도 더 보러 가게 되고, 자녀들을 데리고 공연 보러 가게 되고, 음악을 들으러 가고, 취미 생활을 하려고 하고, 이런 게 이어지게 되는데, 국민들의 삶에 여유가 없게 되면은 우리의 음악을 들어줄 사람도 적어진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고 여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 만약에 내가 기타리스트로서 직업을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내가 무슨 적재나 뭐 이렇게 존 메이어, 뭐 에릭 크랩튼 같이 뭐 유명한 A급 뮤지션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나는 뭐 세션밴드로도 잘 안 나가지만 어쨌든 뭐 레슨 조금 하고 뭐 소소한 공연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레슨으로 먹고 사는데, 여러분들 레슨 하다 보면은 레슨생이 보통 두 부류예요. 뭐 중고등학생들 아니면은 뭐 취미로 배우는 어른분들인데, 제가 여기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기타 레슨을 시키는 그런 케이스라면은 보통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보통 음악 레슨부터 그만두게 돼요. 보통 학원, 공부 과외 이런 거는 마지막이고, 보통 음악, 미술, 예능, 예체능 계열의 레슨부터 잘라냅니다. 그리고 회사원 분들도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없게 되죠. 아니면 돈을 다른 데 쓰고 싶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취미로 배우고 있는 기타부터 그만둡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내 레슨생이 잘려나가서 경제적으로 바로 내가 타격을 입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음반 시장이 커져야 되는데, 음반 시장이 불경기라고 해볼게요. 아니 뭐 사람들이 음악 듣고 뭐 공연 보고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럴 여유가 없네. 그러면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아이돌 그룹이 있고 밴드 잘하는 팀이 있다고 해볼게요. 누구한테 투자를 하겠어요? 상업적으로 더 돈이 되는 아이돌에게 투자를 하겠죠. 근데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밴드, 우리가 하는 그런 음악들의 투자를 받을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런 기타로 하는 우리의 그런 밴드 음악들, 그런 음악들은 더 쇠퇴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어떻게 잘 뿌리를 내려서 투자를 받고 무대 기회를 갖고 이렇게 좀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뭐 드럼 베이스 찍으면 되잖아요. 왜 세션을 갖다 써요? 찍으면 되지.
그렇죠? 기타도 기타 솔직히 뭐 없으면 어때요? 그런 아이돌 음악들에서 기타 없으면 어때요? 뭐 기타 안 나와도 그만인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점점 우리의 그런 세션 할 자리도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참 꿈을 꿔야 될 나이잖아요. 뭐 금전적인 거, 돈 이런 거와 상관없이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미래의 직업들을 생각하고 뭐 이런 걸 할 때 좀 다채로운 직업들을 생각해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원해서 정말 도전해보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 못하니까, 그리고 내가 집에 갔을 때 내가 보는 부모님들의 그런 모습들, 일하는 모습들 이런 걸 봤을 때 기타리스트로서 내가 음악을 선택했을 때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미래에 내가 이걸 직업으로 삼아도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회사 다니는 부모님들도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내가 기타로 성공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라는 현실적인 고민을 했을 때 그 아이들이 그래, 나 기타 너무 좋아, 기타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이제 품기가 쉽지 않아진다는 거죠. 이건 바로 또 현역에서 이렇게 레슨생이 줄어들고 기타를 배우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기타 치면은 뭘로 먹고 사나 막 그런 사회적인 시선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한데, 그리고 그런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윤도현 아저씨가 한창 음악 프로그램 잘하다가 사라지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모 대통령 아니면 모 집단을 그렇게 했다는 이유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런 식으로, 아니면 예전에 뭐 블랙리스트 같은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런 예술인들이 나서서 그게 목소리를 냈을 때 추후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식으로 탄압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치와 이런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들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꼭 투표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둘 다 싫더라도 상식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내 상식선에선 그래도 둘 다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냥 인간으로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행동했고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했고 그들의 태도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조금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투표를 하셔야 되는지는 아마 답을 내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좀 현명한 깨어있는 정신도 좀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특히 20대 여러분들께 이 투표를 꼭 무관심하게 생각하지 말고 꼭 투표도 잘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런 영상들을 봐요. 뭐 20대 우리 젊은 친구들을 뭐 일자리에서 고용하지 마라, 뭐 문제가 많다, 막 여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20대 친구들이 다 그럴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그 중에 또 깨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일부 좀 부족한 친구들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살고 있는 여기도 그렇고 어디가 다 똑같아요. 제 또래에서도 정말 비상식적인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여기 그냥 여기 교회만 와봐도 정말 개념 없게 행동하는 사람들 많고, 그래서 저는 특별히 20대가 다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20대 분들이 어때요? 추후에 우리나라를 또 지탱해서 끌고 가야 할 젊은 세대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아직 어리지만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왜 선거가 중요하고 정치가 왜 중요하고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깨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투표 잘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쁜 놈들 옹호하고 나쁜 놈들 이렇게 지지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싸워가지고, 뭐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깨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하고 아이디어가 많고 지식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께 잘 전달해드리고 설명해드리면 좋은데, 제가 음악인으로서 또 기타리스트로서 살아오면서 이 정치와 또 이런 사회 시스템을 경험했을 때 제가 당했던 일, 그리고 또 투표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여러분들께 오늘 기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지금 이 사태가 빨리 잘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놈들이 좀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예?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예?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왜 자기네들이 가진 게 좀 있다고 그렇게 잘못한 거를 다 그렇게 넘어가지고, 네, 이게 공정한 사회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 지금 탄핵 처리하려고 하시는 국회의원분들이나 우리 운동하는 시민 여러분들 힘내셔서 빨리 하루속히 이 사태가 잘 진정이 되고 또 더 건강한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뮤지션들, 우리 특히 기타리스트 분들도 이렇게 좀 깨어서 이번 사태에 한 목소리를 내주시고, 저도 미국에 있지만 네, 계속 뉴스 지켜보면서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기도하고 응원하고, 저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지금 사태가 잘 진정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그 아저씨 잡혀갔으면 좋겠습니다. 탄핵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불편한 영상일 수 있는데, 왜냐면 이제 정치적인 거는 이제 자신의 견해와 맞지 않으면은 막 거칠게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채널이 날아갈 거 각오하고 영상 다시 찍는 거예요. 원래는 조금 더 강하게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마음도 가다듬고 네, 해서 찍는 거니까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